자, 중개대상물 볼게요. 자,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라고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건축물 중개대상물 맞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가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중에서 남대문 건축물이지만 중개는 못하죠. 그럼 어떤 걸 중개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라면은 중개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은 내 거다 하는 말은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죠. 팔 수 있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대상은 소유권 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중개대상인 권리, 등기되는 권리 다 들어갔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도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권에 해당하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대상이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거를 다른 사람이 팔 수 있다 이러면은 중개대상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벌 받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 갑은 벌을 받지만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갑 거죠. 무가 건축물을 가끔하죠. 그럼 갑은 무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허가 받았으니까 천년만년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팔고 이사 갈 수 있습니까? 팔고 이사 갈 수 있죠. 허가 안 받으면 내 거 되죠. 팔 수도 있죠. 다른 말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등기를 안 해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맨 처음에 부동산이어야 되면 우리 시험하고 동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부동산이어야 된다. 자, 또 하나가 아까 권리금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무체재산권, 영업권, 직접 소유권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 안 됩니다.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선박도 광의 부동산으로 보죠. 우리 법에서 비행기나 선박이 중개대상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즉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남대문 부동산이고 법정 중개대상물 맞죠? 하지만 남대문을 중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면은 이 중개대상물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거나 거래 규제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되고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요즘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토지거래 허가는 이용 제한입니까? 거래 규제입니까? 거래 규제. 거래 규제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사유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되죠. 개발 제한 구역 이용 제한입니까? 거래 규제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한다. 건물 짓지 말고 도로 짓지 말라는 말이죠. 이용 제한이죠. 그죠?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사유지도 중개대상물 된다.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가압류된 토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가압류된 토지 중개대상물 된다. 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되죠. 자, 올해 지문 나오는 거 한번 할게요. 자, 방금 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되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기본적으로 한 중 정도부터 밑에 있는 사람은 뭐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에서 좀 밑에 있는 사람까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 찾아야 되죠. 소개, 중매, 종가 찾아야 되죠. 소개, 중매, 종가, 그 다음에 공, 없죠.
소개, 중매, 종가, 공 이런 거 없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부를 잘하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푸느냐면은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일반 국민들이 잘 압니까? 아니면은 공무원이 잘 압니까? 공무원이 잘 알죠. 그건 일반 국민들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거래 당사자 신고해야 되죠.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공무원에게 자기는 모릅니다.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가 이런 겁니다 하고 신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자기는 모르고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거 신고할 거 아니죠. 한마디로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교권인물이 개의질환이라 찾으면 되죠. 교권인물이 개의질환이라 공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도 아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또 보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문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런 거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하죠. 그러면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맞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다른 거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공은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은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 전에도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안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것 틀린 답으로 나오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래 나온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고 틀린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로 다음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죠. 그죠? 다음으로 공원이 나왔어요. 공원은 우리 무슨 시설이랍니까? 공원이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죠? 왜냐면은 여자가 있어요. 똑같은 여자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가씨라죠. 똑같은 여자인데 결혼하면 말합니까? 아줌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원이 똑같은 공원이에요. 기반시설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은 이름이 아줌마로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과목에서 공부한다? 공법에서 공부하니까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죠?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죠.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말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확인 설명하는 사항 맞죠?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전부 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확인 설명서는 있지만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데 없는 것도 두 개 있죠. 그죠? 중개보수 취득세 조세 들어가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너무 복잡게 한 바이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 맞죠? 정보 공개하는 사항도 맞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은 중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중개계약서 우리가 여러 개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거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러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서 우리 집 앞마당에는 법에 뭐가 걸리가 이거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중개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 맞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맞죠. 이게 맞다 그러면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하는 사항에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공무원에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이거 들어갈 거 아니죠.
거래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 5개 나왔어요. 지문에 놓을 거예요. 자, 중개대수문 외웠고, 그럼 토지 나오는데, 토지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지표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상이나 지하까지도 소유권이 미친다.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집은 하나 있는 것을 한 필지라 그랬죠? 그럼 52번지다. 이거 전부 다 팔아야 되죠?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죠? 그러면은 52번지가 요거는 갖고고 이거는 얼 거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1필지가 얼 거예요. 1필지 일부분을 가볍게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없죠? 필지 팔려고 하면 전부 다 팔아야 된다. 1필지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다는 거 어떤 그랬죠? 매매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갖고 이거는 얼 거 할 수 없죠. 1필지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한 4, 5년 전에 중개사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1필지 전체야 된다. 일부분도 된다. 이거는 막연하게 왜 돼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1필지 일부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1필지 일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저당권이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걸 담보로 돈 빌려가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경매 들어가고 내 돈 받겠다는 말. 경매 들어가면은 경락자가 언제 되면은 소유권 체득합니까?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체득하죠. 대금 납부하면은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외로 취득하면은 무슨 날로부터 얼마 이내 신고해야 됩니까? 계약 외에는 일단 6개월입니까? 60일입니까? 계약 외에는 기업공개서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빨리 신고해야 된다. 늦게 해도 된다. 늦게 해도 되죠. 6개월이죠. 무슨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면 경매로 취득했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대금 납부하면 취득하죠. 그럼 취득일로부터 6개월 해도 되고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해도 되죠. 그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그죠? 원래는 여기가 각 거죠. 요만큼 대금 납부해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얼거 됐죠. 그럼 이거는 갖고 이거는 얼 거다.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 나오니까 요거는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하셨고 1필지의 일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한 때도 전체해야 되죠. 대신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이렇죠. 그죠? 그런데 요거 나오면 좀 비슷한 거. 우리 저번 주에 한 거였어요. 원래는 1필지 가지고 이거는 갖고 이거는 얼거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거는 갖고고 이거는 얼 겁니다. 한 필지인데. 근데 한 필지 가지고 이거는 갖고다 이거는 얼 거다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편법으로 갑은 3분의 1, 을은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했다 하는 말은 요 3분의 1은 갖고고 요 3분의 1은 얼 거다 이 말은 아니죠. 요만큼 3분의 1이 갖고고 요만큼 3분의 1이 얼 거다 이 말도 아니죠. 그죠? 어떤 부분이라도 3분의 1은 갖고고 이 부분의 3분의 2는 얼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도 3분의 1은 갖고고 이 부분의 3분의 2는 얼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실제로는 3분의 1이죠. 요거 실제로는 갖고죠. 그죠? 가끔 맞죠? 등기부 상으로 3분의 2는 누구 거로 되어 있습니까? 얼 거로 되어 있죠. 명의신탁이죠. 요거는 실제로는 얼 거죠. 등기부 상으로 3분의 1은 갖고로 되어 있죠.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상호 명의신탁이라죠. 이 상호 명의신탁은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서 명의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뒤에 골치 아픈 거 나중에 보시고 명의신탁이 아닌 것 규정된 거 있죠.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두 번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등기 즉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은 이 세 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는 말이. 대신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 약정 효력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원래 명의신탁 약정 효력은 무효죠. 그죠? 그거 적용 안 한다는 말은 약정도 무효라는 말이에요. 과징금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 안 한다. 벌을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종중재산을 원래는 종중재산은 종손거죠. 그런데 대표자나 종손 명의로 등기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 이다. 하지만 벌은 안 주겠다. 요거 두 개 구분해야죠. 물론 이것도 단서조항은 있죠. 그죠? 조세포탈이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요거 나왔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 한번 했어요. 자, 토지는 문제가 잘 안 오는데 문제가 나오면 중개대상물은 문제가 나오면 주로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무주부동산 누구 겁니까? 교재 무주부동산에서 줄 쫙 내갖고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래 하지 말고 국유죠. 국유라는 말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미채굴 강물도 국유죠. 중개대상물 안 되죠. 공유 수면 개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안 되죠. 그런데 공유 수면이지만 매립 인가받고 준공 허가를 받으면 개인가 되죠. 중개대상물 되죠. 아까 저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속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속받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되죠. 경매는 중개가 안 되죠. 경매받은 토지 중개대상물 되죠. 이거나 똑같다. 그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됐다. 사건이 소멸됐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자, 토지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자주 나와요. 건축물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자, 그러면 건축물이 민법에서도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에서도 규정이 해놨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민법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공중전화 부스 있죠. 이거 중개대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대상물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바람 불면 날아가지 말라고 바닥에 세면 칠한 거 밖에 없지 토지 정착물 아니죠. 그건 건축물 아니죠.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똑같은 판례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자, 토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제 빔을 세우고 볼트나 노트로서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하고 삼면을 지붕이다 벽이다 할 만한 거 없이 천막이나 유리로 덮은 세차장 구조물. 뭐 세차장 천막이나 유리를 덮었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바로 세웠죠. 토지 정착물이다 아니다. 토지 정착물 아니죠. 건축물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판잣집은 중개대상물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판잣집은 토지 정착물로서 안 봅니다. 건축물 아니죠.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건축물에서 제일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중개대상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사객 승인을 받는데 몇 세대 이상 아파트 지을 때 사객 승인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30세대 이상이죠. 그럼 이걸 왜 사객 승인을 받는다고 표현하냐면은 아파트 지으면 평수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제일 큰 거는 제가 살면 되죠. 그 바로 옆집은 좀 비워놓고 그 바로 옆집에 큰 아들 주고 그 바로 옆집에 작은 아들 주고 그 바로 옆집에 큰 딸 주고 그 바로 옆집에 작은 딸 주고 제일 끝에 마누라 주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아들이 말 잘 듣습니까? 딸이 말 잘 듣습니까? 딸이 말 잘 듣죠. 아들 오면은 엄마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딸이 오면은 엄마 보태세라고 주죠. 가까이 있는 아들 절로 보내보고 딸 오라 하고 마누라는 영원히 사이 안 좋다고 제일 끝에 보내고 제가 수업할 때 이건 전부 다 농담입니다. 2월 29일 날 마누라 생일이 제일 좋다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다 농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옆에 빈집은 뭐합니까? 옆집 아줌마 오라 그래야죠. 그래야 하려고 30세대 이상 아파트 짓는 거 아니죠. 그죠? 분양하려고 사업하려고 하죠. 사업계획성이다 그럽니다. 그죠? 농담을 한 거고. 자, 그러면은 3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을 분양할 때 우리는 분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에서는 분양을 안 하고 주택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선착순으로 마음대로 분양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은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일단 공고를 해야 돼요. 아파트 분양 나오면은 신문에 공고 나오죠. 자, 공고했다 선착순을 하면 안 되죠. 순위별로 공급을 해야 돼요. 물론 특별 순위다 이런 거 잔잔한 거 있지만은 빼고 나면은 1순위 있는 사람 다 주고 남으면 2순위 주고 나머지 3순위 줍니다. 그래도 또 남으면은 그때는 선착순을 해도 돼요. 자, 분양 공고를 했는데 저 주택 공급 공고를 했어요. 1순위가 600명 왔습니다. 사격 승인을 받기로는 300세대 짓는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600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600세를 짓는다고 다시 사격 승인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은 당첨된 사람하고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분양 계약을 안 한다 그랬죠. 주택 공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그럼 아파트 다 지으면은 나중에 등기를 하죠. 최초의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했습니까? 건설회사 명의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이전해죠. 얼마 이내에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 60일 이내 해야 되죠. 무슨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면은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지 내 거 되죠. 공부하기 전에 언제 되면 내 거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만 지급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죠. 등기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요. 그럼 여기에서 보존 등기하고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와야 되죠. 얼마 이내에 해야 합니까? 60일 이내. 무슨 날로부터? 원래는 잔금 지급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다르게 됐어요. 우리 분양받을 때 잔금 지급했어요. 건설회사에 사업주택이 뭐 받습니까? 잔금 지급하면은 뭐 줍니까? 이러니까 누가 목소리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말이 안 나오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뭐 줍니까? 열쇠. 열쇠 주죠. 그죠? 열쇠를 받았다 뭐 할 수 있어요? 입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라는 의미인데 그는 표현하기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라고 안 돼 있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른 말로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원래는 60일인데 30일로 바뀌었죠. 그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날로부터? 계약 체결로부터. 이거는 60일 이내죠. 그러니까 이 방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다 등기하는 것은 60일이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원래가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주택법에서 이거 공부할 때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한다.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일 이내. 이거 아무것도 틀리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이거 말을 잘못했는데 입주 가능일로부터 등기 가능일로부터. 아까 그냥 등기 신청하는 것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무슨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이거는 60일에서 30일 바뀌었죠. 외국인이 할 때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네. 각각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서 시험을 칠 때는 요 문제를 냈지만 생각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맞아라고 문제 내겠습니까? 틀리라고 내겠습니까? 나오면 이랍니다. 출제위원회에 나오면 그래도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오래 공부한 사람이 합격해갖고 좀 돈 좀 벌게 해줘야지. 속으로는 내가 냈는데 이 문제 어렵게 해갖고 틀리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거기 틀린다는 게 어렵게 나온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쉽게 나오더라도 요거 공부하는데 요게 너무 헷갈리면 요게 답으로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 있죠. 하다가 공부한 거 앞에 거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이 과목이든 저 과목이든 상관없이 비슷하다 싶으면 찾아가지고 옆에 체크하고 비교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나오면은
그게 답으로 나오는 게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그럼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표현해놨는데 우리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은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뭐 전매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되려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돼야 되죠. 즉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법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정비법에서도 나오죠. 판례에서는 주택법하고 정비법에서 나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중개대상물이지 나머지는 그 판례가 없어요. 실제로 판례가 새로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법하고 정비법 말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비법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나오려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돼야 되죠. 정비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다?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만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이 돼요.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표현을 할 때는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입주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진도 나가는 거 말고 다른 데로 볼게요. 우리 분양권은 무슨 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주택법에서 나온 거죠. 주택법에서 나온 분양권. 입주권은 정비법에서 나온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입주권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 노후불량 주택을 쫙 밀어버렸어요. 노후불량 주택을 쫙 밀어버리지 아파트 짓죠. 그러면은 종전부동산이 좀 크면은 아파트 좀 큰 거 주죠. 종전부동산이 작으면 아파트 작은 거 주죠. 이거는 주택법입니까? 정비법입니까? 정비법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인 분양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입주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아까 종전부동산은 정비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그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농김에 하나 더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부 다 부가세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전부 다 뺍니다. 빼는데 부가세 포함하는 건 두 개죠. 공급계약, 전매계약. 전매계약이 분양권, 입주권이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만 부가세 포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다시 들어가지고 자, 그럼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됐죠. 그죠? 여기 옛날에는 여기 보세요. 요 시점에 가면은 건물로서의 형태가 완성됐죠. 요 시점에서는 아직 특파기도 안 했어요.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으면 종료됐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옛날에는 종료됐으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종료됐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건물에는 기존 건물이 있고 미래 건물이 있다. 미래 건물을 뭐를 미래 건물이냐면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되면은 미래 건물로 본다. 미래 건물도 건물이니까 종료됐으면 맞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분양권, 입주권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종료됐으면 된다, 안 된다? 종료됐으면 된다 하는 게 중개대상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분양권, 입주권이 중개됐으면 된다는 말은 기존 건물이 뿐만이 아니고 장차 건축 예정될 건축물도 중개됐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나올 때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옛날에는 당첨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은 당첨권이라 안 하고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입주권은 정비법에서 나오는 개념의 입주권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입주권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입주권이에요. 그러면은 이 입주권은 표현 그대로 하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요 말보다는 판례에서 나온 말이 더 많이 자주 나와요. 판례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 방법이 달라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 안 됐죠. 특정한 동호세가 결정이 안 됐죠. 미래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말이.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 되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입주권이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죠? 실제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지문에 뭐라 했냐면은 맞는 지문으로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출전이 생각할 때 요 입주권이라 생각하세요. 시험 치는 사람은 요 입주권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출제원이 주택법은 알았는데 정비법 몰랐다는 말이에요. 명백한 문제 오류입니다.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문제가 나온다면은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채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지위인 입주권, 중개대상물 되고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중개대상물 안 된다. 이제는 반드시 구분해서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중개대상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로 대토권이라는 게 지문에서 떨어져요. 대토권. 일정한 지위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토권. 이거 중개대상물 된다는 법 규정 없습니다. 판례도 없어요. 누가 떨어져가지고 소송했다. 대토권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랬어요. 대토권 중개대상물 안 된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 건축물 중에서 방금 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했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산이 있습니다. 이걸 합시다. 어제는 요래 그랬는데 그러려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산이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이 산은 을거죠. 을이 등기했어요. 나무는 누굴까요? 갑이 을에게 산을 팔았어요. 을이 등기했다. 산은 을거죠. 그죠? 나무는 누굴까요? 을거죠. 흙은 을거. 돌멩이는 을거죠. 그러면은 토사, 수목, 담장, 암석, 교량 이런 것들을 토지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죠. 토지를 구성하는 흙을 한 줌 지어가지고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말도 안 되죠. 토지의 구성 요소로서는 중개대상물 안 돼요. 이 산 요 그린데 이 좋은 산입니까? 안 좋은 산입니까? 좋은 산이다, 안 좋은 산이다? 안 좋습니다.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 살면은 칼 맞아 죽든지 자기가 칼을 찔러가지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칼 맞은 산에. 산에 이런 거 있죠. 절대 이쪽에 가면 안 돼요. 이런 산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산은 막 일하는 것보다 둥실한 이게 좋아요.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딱 삼각형이 된 거 문필봉이라. 문필봉이다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 산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있다. 그 집의 제일 소원은 뭡니까? 서울대학 보내는 게 제일 소원이죠. 문필봉 이야기하면 그 집 무조건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러면 책방에 가면은 한용운 연구 뭐 이래가 책이 많죠. 그래 가지고 책 중에서 그 사람으로 따지고 그 무슨 이 사람에 관해서 책 제일 많이 놓은 사람이 혹시 누군가 아세요?
그 노래말에도 뭐 집 앞에 실겨울이 있고, 그건 누군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옥천에 가봤어요? 옥천. 옥천에 가면은 뭐 보러 갑니까? 토지? 토지는 여기 아니고, 옥천에 가면은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죠. 유경수 여사 생가 가시면은 유경수 여사 방 앞에 텐마루에 앉아보셔야 돼요. 꼭 앉아보셔야 돼요. 그 집이 방이 99칸입니다. 그 집이. 엄청나게 크죠. 저희 부친이 담배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엔 개인 집이니까 못 들어가죠. 지금 문화재로 돼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문이 대문이 요래 있어요. 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작은 마누라 사는 데가 있어요. 저 뒤쪽에. 오른쪽에 가면은 산이 쭉 내려와 가지고 언덕이 오는데 여기 담이 있고 여기에 요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경수 여사 방이요. 그럼 나오면 조그만 테마루가 있고 앞에 산이 내려온 깎아졌는데 한 거리가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앉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명당이냐면은 본인도 대통령 영분이죠. 딸도 대통령 되죠. 거기 앉아 길을 좀 받아야 되죠. 자, 길을 받아요. 길을 받고 나오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집 문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자동차 하나 올라갈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처음엔 아스팔트 포장이 됐어요. 거기 쭉 올라가면 큰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게 계룡건설에서 짓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기가 좋은 땅이다. 그래 큰 단독주택 지하고 재벌가에 팔아가지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명당으로는 유명한 묘지가 나옵니다.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위에 묘지가 유경수 여사 할아버지 묘지. 엄청난 명당이에요. 그 명당을 보려고 그러면은 요래 있는데 그 묘지 위에 단 위에 올라가 보면 기가 흐르는 게 눈에 보여요. 기가 흐르는 게 눈에 명당 종기가 있죠. 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 가면은 그냥 가면 안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면 보여요. 왜냐하면은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상하게 큰 나무가 한 줄로 쭉 있어요. 큰 나무가 물론 직선으로 된 건 아니에요. 큰 나무가 한 줄로 쫙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밑으로 기가 쭉 흐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선친묘 그 위에 그 딱 서가지고 폴짝 뛰고 그 산으로 묘로 기가 갔어요. 엄청나게 명당해. 그 바로 밑에 묘도 있는데 그는 별로 명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면은 맞은편 산도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거기서 딱 보세요. 왼쪽은 쭉 가면서 어느 정도 가면 끝났습니다. 오른쪽은 끝까지 갑니다. 쭉 가가지고 유경수 여사 방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담한다고 잘랐습니다. 그거 가면은 그거 보셔야 돼요. 이런 산은 굉장히 좋죠. 아까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살만한 산은 안 좋다 그랬죠. 이 좋은 산입니까? 안 좋은 산입니까? 이건 배산이다. 큰 부자가 놓은 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산다. 문필봉 소개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옥천에 가면 그거 끝나지 말고 차로 가면 5분이나 10분에 갑니다. 정지용 시인이죠. 정지용 시인이 옥천에 생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 연구 해가지고 나온 책은 정지용 씨가 제일 많아요. 그거 가면 분명히 문필봉이 있어야 되죠. 문필봉이 없어요. 아무 차도 봐도 없는데 그 집 바로 앞에 보면은 겨울이 흐릅니다. 실제로 저 멀리 보면은 벌동 말동 문필봉이 있어요. 보통 그래까지 멀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을 한 마디 듣고 안 들었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계할 때 이 한 마디 해가지고 성사가 될 수도 있고 말 안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죠.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맞다, 우리가 서울대학 보내야지. 이 집 사겠죠.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드는 게 낫죠. 그죠?